200조의 2 영장에 의한 체포, 200조의 3 긴급 체포, 201조는 구속이고요. 212조 211조가 그거죠. 준현행범인과 현행범인 211 나란히 11 있어가지고 현행범이라고 준현행범인 그렇게 해가지고 현행범 체포에까지 이럴 때 영장 없이 이렇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를 피의자를 찾아내야 체포를 하니까요. 다만 이제 200조의 2 지금 우리 문제 저기 해당하는 거죠.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할 때 이거 아까 30번이었죠.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렇게 맞죠. 네. 다만 그 뒤에 사후에 그 영장을 받아야 될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필요는 없다 이거고요. 영장에 의하지 않은 대물적 강제수사의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적법한 체포, 긴급 체포 이렇게 해서 검증. 영장주의 예외죠. 그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네. 원래 피의자를 수색하려면 어떤 집에 들어가거나 하려면 무조건 다 그 가택 수색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집 장롱을 열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집에 피의자가 범인이 도망갔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수색 제도의 취지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잠복하고 있는 경우 피의자가 잠복하고 있거나 타인의 주거에 이러면 들어가야겠죠. 네, 발견하기 위한 수색 이런 거는 영장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네. 불가결한 전제이기 때문에 네. 추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게 들어갔다. 그럼 마찬가지죠. 네. 때문에 이런 수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별도로 필요 없다 이겁니다. 사후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로 도망을 들어갔으면 형사들이 쫓아 들어가서 잡아야죠. 예, 그 뭐 멀뚱멀뚱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거 가택 수색영장은 없는데 체포영장만 있는데 이러고 멀뚱멀뚱 그 길에 서가지고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나올 때까지 당연히 쫓아 들어가야죠. 네.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볼 수 있으므로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 반면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부받기 어렵기 때문에 타인의 주거 등에 이렇게 상하지가 있는 때에만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이 가능할 뿐이다. 이게 이제 원래는 없었는데 이게 조건이 이게 단서가 추가됐죠. 2019년도에 헌법재판소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갖고 와 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이었나요? 네.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이렇게 하면 체포할 수 있고요. 212조 현행범 체포 뭐 이런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되고 다 그대로 내용 갖고 온 거죠. 네.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서 상당한 그 재량이 인정된다. 수사 주체의 판단에 뭐 현저히 어떤 재량에 합리성에 반하지 않는 한은 그 수사 주체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사후적으로 이 체포된 사람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재판을 받고 유죄가 되었는지 무죄가 되었는지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31번 85년도 또 옛날 판례네요.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항소 법원이 판결 선고하면서 구속했다고 해서 법원이 하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구속 체포를 할 때 그 수사기관의 어떤 그런 잘못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의 어떤 그 역할이 이제 들어가는 것 뿐이지 법원 자체에서 하는 거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하는 주체도 법원이 하는 거고요. 법원이 구속하는 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구속할 일이 있으면 구속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시효와 구속기간은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 네, 형사소송법 66조에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이었죠. 구속의 취소. 네, 구속의 취소를 보면은 그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30조 이항에 규정한 자 30조 이항으로 가봤더니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가 돼 있고 여기에도 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까지 가족, 동거, 고용주 없죠. 네. 그래서 지금 구속의 취소는 가족, 동거, 고용주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거였죠. 그럼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들어가는 게 형사소송법에서 두 군데가 나오는데 이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뭐가 있냐? 체포구속 적부심, 그 다음에 보석 청구. 이거 두 개만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은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이 법정 대리 배우자 여기까지, 형제, 자매까지, 이 사람들은 항상 나오는 거고. 변호인도 선임할 수 있고 뭐 구속의 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데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개가 있는데 이거 두 개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는 게 좋죠. 네. 뭐 경찰 되실 분들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변호사, 법무사 하실 분들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201조의 2 4번이었나요? 네.
이렇게 해서 조문 그대로죠. 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이제 32번 풀을게요. 또 박스 문제네요.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압수수색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되면 맞죠. 개별적으로 해당 영장 사본 교부해야 됩니다. 교부할 때는 피의자의 방어권보장이 필요한 정도로 너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고요. 당연한 얘기죠. 경찰 공무원 뽑는 시험이니까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알아둬야 될 내용들 다 이렇게 지문 구성을 많이 했네요. 기억 맞죠? 뭐 특별히 틀린 거 없습니다. 1번, 2번, 3번 중에 하나일 거고, 압수수색의 영장의 범죄 혐의 사실과 관계 있는 범죄라는 것은 그쵸, 인적 관련성, 물적 관련성이 있어야죠. 객관적 관련성, 주관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이라고 하죠.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여기까지 맞아요. 인적 관련성은 공동정범이나 교사분동 공범이나 같은 정보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지 필요적 공범에 대한 피고 사건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 인정되죠. 2번 니은 틀렸죠. OX 1번 틀렸고 2번 3번 중에 하나네요. OX 디귿도 X인 거 보니까 디귿은 X인 거고 리을이 O냐 X냐에 따라서 이게 답이 2번이나 3번이라 그냥 갈리네요. 그래서 디귿 먼저 볼까요? 그냥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나중에 사후영장 받을 필요 없죠. 아까 위에 사후영장 받을 필요 없는 거 나왔었죠. 이것도 임의 제출한 경우에는 뭐 이런 상황에서도 임의로 제출받은 거면은 그 사후영장 받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 2번 3번 똑같죠. 리을에서 답이 갈리겠네요. 수사기관의 참여권을 고지받은 피해 압수자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출입한 상태에서 정보 중에서 키워드와 확장자 검색을 통해서 뭐 비트열 뭐 그 판례죠.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수사기관 사무실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도 또 그 피의자를 그 참여자로 불러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고 했었던 판례죠. 가정에서도 피의자 등의 참여의기를 보장해야 된다. 다시 또 보장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을 틀렸죠. 그래서 2번이 답이네요. OXXXX 기억만 맞고 나머지 다 틀리네요. 32번 영장 제시 사본 교부 118조에 있죠. 형사소송법. 이거는 2차 공부하면서도 수도 없이 저기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외워지는 조문 중에 하나죠. 반드시 제시해야 되고 사본 교부해야 됩니다. 이게 사본 교부는 원래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것도 추가됐죠. 형사소송법이 더 그 국민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본 교부가 추가됐죠. 다만 처분을 받은 자가 이렇게 없으면 그때는 할 수 없죠. 그때는. 그리고 본인이 거부하면 뭐 본인이 거부한 거니까. 그 다음에 2023년 6월 판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인적 관련성, 그 다음에 객관적 관련성 그렇게 가지고 뭐 그 직접 관련이 있고, 이거 동경 방수 시장이죠. 동경 수방 시장 이렇게 외우는 거죠. 여기 앞글자 따가지고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 동경 수방 시장. 저는 동경 방수 시장으로 외웠어요. 아무튼 2차에서 이거 관련 내용 나와주면 이 답안에다가 적어줘야 되는 판례죠. 간접 증거, 정황 증거도 포함된다는 거. 구체적 개별적으로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다음 혐의 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고 해서는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거 다 지금 객관식 한 개 한 개가 다 그 한 개 한 개로 나오는 객관식 지문이고 2차에서는 그대로 답안에다 발라줘야 되는 매우 중요한 판례죠. 2023년도 6월 판례. 그다음 인적 관련성은 관적조모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사건에 당연히 인정되죠. 여기 지금 그 필요적 공범에 대한 피고 사건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틀렸죠. 니은. 그 다음에 218조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요. 뒤에 사후 영장도 필요 없습니다. 체포할 수 있고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요. 허용되고 이 경우 별도의 사후의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사후의 영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최신 판례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경찰 하실 분들은 당연히 잘 알아둬야 되죠. 언제 사후영장이 필요한지, 언제는 안 받아도 되는지 잘 구분하고 있어야죠. 실무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 그냥 아주 고루고루 너무너무 잘 출제하는 문제였죠. 이번은 2018년도 판례. 수사기관이 이렇게 해서 비트열 그 방식으로 이렇게 한 뒤에 나중에 사무실로 돌아와서 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그래서 리을도 틀렸죠. 그래서 33번